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실 차는 2010년 만전 고수 소수 병배차입니다. 이 차를 오래 마셔오고 있는데요. 올여름에는 또 맛이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분상 차판이 약간 답답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왠지 자꾸 건식 우림을 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네. 이게 접시거든요. 네, 접시고요. 저희 집에서 찬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입한 지 되게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그 다지, 이렇게 넓은 쟁반 형태의 다반에 올려두고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이렇게 종종 사용합니다. 보면 뭐 다반, 호승,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렇게 자사오 받침이나 뭐 다구들 받침, 물이 약간 고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들의 것들도 제품이 상당히 많은데요. 굳이 제품이 아니어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요. 있으면 좋지만 굳이 안 사도 되고, 혹은 말하자면 이 집중 투자 같은 거죠. 나는 자사호를 정말 좋은 걸 사고 싶어. 그러니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나는 자사호를 정말 좋은 걸 사고 싶어. 아니면 나는 정말 예쁜 잔을 갖고 싶어. 혹은 나는 정말 돈이 좀 들더라도 진짜 맛있는 차, 좀 비싸더라도 그런 차들로 마시고 싶어. 그럴 때는 나머지에 아무래도 할애할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궁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제 1순위가 차는 좀 비싸더라도 진짜 맛있으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구를 좀 덜 사는 수밖에 없고, 다구 중에서 일단 우림용 다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있으니 변주를 주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잔만 하나씩 새로 들이면 또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어떤 지극히 너무 생활에 천착한 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쳐서 쓰면 되고요. 사실 이것까지도 굳이 필요는 없고 쟁반이어도 되는데, 그래도 나름 예쁘게 하고 싶은 욕구들도 있으니까요. 이것과 저것을 매치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 개업 애원부터 가끔 그 동양식 닭 우림에 물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다. 이것은 저도 되게 환경을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주 제대로 지키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음료를 마실 때 설거지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커피를 간단하게 뭐 아주 전문적인 건 아니더라도 커피 메이커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드립하는 부분이랑 뭐 이런저런 것들을 세척을 하지요. 드립 서버도 세척을 하고요. 커피 잔도 세척을 합니다. 거기에는 물이 안 들어갈까요? 사실 제가 지금 120ml, 30ml 정도의 호에 물을 반쯤 채웠어요. 방금 여기에 따라진 거 보셨죠? 이게 150 정도? 150에서 200 정도 되는 건데 요만큼은 찼어요. 그걸로 얘를 한번 다 헹궈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차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차도 하겠습니다. 세차하고 다구를 설거지 하는 데까지 총 소요되는 물이 얼마 정도 될까요? 버려지는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물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분은 그 우림 스타일이 우리는 방법이 뭐 그렇게 가 익숙하시고 편하시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걸 텐데, 사용하시기에 따라서는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300ml인 것 같아요. 150ml 정도의 다구를 사용해서 예온, 세차, 그리고 나머지 설거지까지 많게 잡으면 400ml 정도면 아주 큰 머그컵, 아니 일반 머그컵 2개 기준으로 얘네들을 다 설거지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많은 양이 아니죠. 우리가 컵 설거지 할 때 물 얼마 쓰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좀 마음을 좀 달리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물도 아까워서 뭐 설거지감에다가 뭐 얹어 뿌린다거나 약간 식기들이랑 이런 거 불려야 되잖아요. 근데 차는 약간 기름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유독 시끄럽네. 또 이 물이 다 식었을 때는 화초에 두기도 합니다.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우니까 화초에 들어가는 물은 잘 없고요. 주로 설거지감 정도에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차를 꽤 많이 마시는 편인데도 3리터짜리 주전자를 비울 때까지 시간이 몇 주 걸리거든요. 그 물은 다 버려진 물들이었잖아요. 몇 주 걸린다는 말은 생각보다 버려지는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을 설거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양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물들도 다시 활용하시면 더 좋겠지요. 근데 오늘은 이게 생각보다 물이 많이 이런 말 하면서 물이 많이 쌓여서 아까 자사오에 끼얹어 줬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젠 됐어요. 넘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게 아주 큰 반찬 그릇이 아니에요. 김치 조금 얹어 놓는 그릇인데 그 사이에 찼네요. 이 책을 받은 지 며칠 되었는데 이제야 읽게 됐어요. 이 책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리뷰, 독자 리뷰 뭐 이런 것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을 신청할 수도 없고 당첨되지도 않지만 관심 있는 책들은 신청해서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남성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의 글이기 때문인데요. 저희 집에 몇 권 있습니다. 완전히 페미니즘만을 다루지는 않지만 페미니즘에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는 책 2권과 이 책처럼 두 번째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고 있고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도 있어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러는 페미니즘을 얘기할 때 남성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성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 단지 뭐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거나 뭐 좀 신경을 쓴다거나 뭐 이 정도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페미니즘에 대한 시각이 확대되어야만 제대로 이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고 이제 읽어볼 참이에요. 저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고 나는 페미니즘을 지지한다. 페미니스트를 지지한다. 그리고 그것에 관계된 말 한마디라도 보태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페미니스트라는 칭호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이죠. 저의 주관이고요. 꽤나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사상이라는 것은 무슨 이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물론 정의나 뭐 본래의 어떤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각 사람 그 사람 수만큼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수만큼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최근에 읽은 문장 중에 가장 나를 놀라게 했던 문장은 내가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 나와 다른 것에 공감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부분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들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 있고 없고의 기준이면 상하의 관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뭐 이런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는 아주 많은 요인이 작용할 거예요.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적인 어떤 개인의 특징, 그리고 그 개인의 어떤 사회와 가정 중에 벌어진 환경, 또 교육 내용, 또 그 사람의 이익, 뭐 이런 많은 것들이 결부되어 있겠죠.
그것이 어떤 개인을 공감하게 하는데 분명히 작용을 할 테고, 그렇다면 쟤와 내가 공감하는 내용 자체가, 공감하는 부분 자체가 전혀 다를 수 있구나. 우리는 그런 경우도 보잖아요. 모든 것에 어떤 기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는 아주 기민하고 아주 섬세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둔감함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공감하는 것이 각자 다른 것이지, 공감을 하지 않고 하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약간 놀라운 발견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방금 이 문장이 약간 놀랍네요. 이것을 깨달아야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평등에 대한 인식. 일상을 누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 전까지는. 갑자기 어려운 것이 생기고 불편한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몰랐던 사건이 나왔는데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 불편했다. 그게 영 이상했다. 내가 그 이상한 세계에서 너무도 편히 지냈다는 사실이, 여성들은 그 이상한 세계 속에서 계속 상해가고 있는데 남성인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 이상했다. 그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이 한번 가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네요.
이 당연한 의문을 왜 안 갔는지가 너무 신기한데, 그렇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신기한데, 왜 그것을 의문시하는지가 신기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결국 직접 경험만이 어떤 가장 깊은 공감을 주기 때문에 전혀 경험할 일이 없는 일에 대해서 공감하기란, 의문시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다른 적절한 말이 없을까? 저도 늘 고민합니다.
이런 고백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땐 미안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너를 힘들게 했구나. 라는 고백. 쉽지 않고요. 우리는 그럴 때 세상이 그렇잖아. 사는 게 그렇잖아. 다들 그렇잖아. 로 자기의 어떤 잔인한 행동과 말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돌아보고 그때 미안했어. 내가 부족해서 너를 아프게 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우리는 때로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잘못을 하지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양이는 무슨 잘못을 해도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심지어 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왠지 걱정되죠. 우리 애가 전만큼 뛰질 않네 이러면서.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집고양이들은 돌봄을 받는 존재잖아요. 인간은 평생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끝없이 이해하고 희생하고 해서 돌봐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용기 있게 시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 참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모두에게 권하고 싶고, 그것은 부모 세대도 자식 세대도 서로 다 긍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들 눈치도 보이고, 서로의 눈치도 보이고, 세상의 눈치도 보이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효도라 여겼다. 혼인선언문이 참 좋네요. 하나, 지구와 어울려 사는 품위를 갖추며 살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들과 우정을 나누며 지구와 우주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품위를 갖추도록 애쓰겠습니다. 하나, 곁을 가꾸며 살겠습니다. 곁이 우리를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기꺼이 우리도 누군가의 곁이 되어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고 배운 지혜들을 나누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인연과 우연, 사연과 운명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좋네요.
제가 연애를 시작할 때 많이 했던 말이, 주문처럼 했던 말이 있는 힘껏 행복해지자 였는데, 이분들의 결혼 생활의 사랑의 시작은 무모하고 아름답기를 우리라고 말할 수 있기를.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좀 읽다 보니. 그리고 저희 고양이가 앞에서 시위를, 코만 나오면 네, 아무래도 너무 길어지면 저희 고양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 어려우니까요. 마냥이의 요구를 위해서라도 이제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차는 보이차를 잘 몰라도 드시기에 부담이 없고 가격도 참 착하고 그리고 때를 많이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대체로 어느 정도 이상의, 어느 정도는 충족돼서 보이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 차 덕분에 보이차를 구입하고 소장하고 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으니 저에게도 의미 있는 차고요. 차는 더 마시겠지만 너무 길어지면 두루두루 죄송하니까요. 네, 만전, 2010년 만전 상명 은 지역 이름이고요. 고수 소수 병배차를 마시고 냉침을 해두었어요. 네, 이렇게 냉침을 해두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득 있었고요. 한 3g 정도 들어가는 찻잎으로 아주 연하게 마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물을 좀 한 800ml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냉장고에 넣어뒀더니 식구들이 야금야금 맛있다 하면서 마셔가지고 이만큼 남았습니다. 택배를 언박싱 하려던 사람이 소리가 너무 크게 날 것 같다 돌아갔어요. 소곤소곤 거리면서. 네, 지금 저는 너무 차가운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막 외출해서 돌아와 아주 더운 상태거든요. 이 정도의 차가움. 어제 상온에서 4시간? 5시간 정도 뒀고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5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총 한 10시간 정도 걸렸죠. 이렇게 여름에는 차를 아주 덥게 따뜻하게 끝까지 드시기가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특히 보이차 같은 경우는 탕수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다 드셨다가는 아 더워 죽을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에어컨이 있는 실내라면 언제든 쾌적하게 드시겠지만요. 이렇게 냉침을 해서 드시는 것도 이 정도로 7, 8년 8, 9년 이제 됐죠. 8, 9년 된 보이차도 냉침해서 드시기에 나쁘지 않다는 거. 물론 냉침은 아무래도 소비가 빠르고 그렇게 생각하면 보이차가 제일 가성비가 좋긴 하죠. 조금 더 진하게 우려졌으면 더 맛있었겠다. 다음부터는 양을 좀 많이 넣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냉침 보이차도 맛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